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좀 어쩌면 아니면 대부분 혹은 무조건 우리가 한 번은 바랐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친구들이랑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언제로 가서 뭘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람 에디터는 어때요? 제가 요 상태 그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뭐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갔다 올 수 있다면? 3시간만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른 직장을 다닐 때 그곳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피자 시켜 먹은 얘기를 이제 코너로 다룬 적이 있어요. 한번. 그 날로 돌아가서 당장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요즘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네. 엔비디아를 사놓을 걸. 그쵸. 엔비디아. 그리고 또 비트코인 사놓을 걸.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꼭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미래로 가서 로또 번호 기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꼭 항상 한 명은 하더라고요. 네네. 또 좋은 꿈 꾸면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하잖아요. 태몽 아니면 로또. 두 개 중에 맞습니다. 하나 생각하고 두근두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욕망과 얽힌 복권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복권이라는 게 한때는 정말 온 국민이 복권 추첨할 때 맞아요. TV에서 막 복권을 지상파 이제 그 채널에서 복권 추첨 중계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매주 하는 것만큼 뭐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기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제가 복권 관련해서 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부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두 형제가 모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뭐죠 대체? 그쵸. 왜 몰빵해주죠? 왜 나는 안 주고 이 두 형제한테만 이런 행운이 가냐라는 그러니까요. 식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스피또 81회차 1등 당첨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친동생도 처음으로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 좋은 형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막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엄청 신기한 그 사연이네요. 네. 근데 오늘 준비한 또 다른 뉴스를 듣고 나면 조금 사연과 언론의 반응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 1분기에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중 1집꼴로 나타났어요.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가구가 2,183만여 가구였는데 이 중에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221만여 가구, 그러니까 약 1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복권을 구매하는데 한 달에 평균 7,300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한 달에 평균 7,300원 정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이상은 5장 정도 사가지고 한번 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어디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그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 조사의 일환으로 로또와 연금 복권 그리고 경마, 경륜과 같은 복권을 구매한 이 가구를 조사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그 소득 분위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5분위로 나누어서 통계 자료나 그런 거 작성할 때 사용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이 복권을 가장 많이 산 소득 분위가 어느 분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찍어보겠습니다. 딱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하고 조금 더 잘 사는 4분위가 샀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정확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돈이 가장 고픈 1분위가 좀 많이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산, 그러니까 전체 그 복권 구매 가구 가운데서 22.9%가 가운데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3분위 가구가 소득 상위 40에서 60%에 해당하는 가구인데요. 월 평균 복권 구매 지출 비용도 3분위가 8,700원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4분위, 그리고 5분위, 그리고 그 다음이 2분위, 1분위 순으로 가요. 그래서 중산층, 고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 순으로 복권을 많이 구매했다는 거죠. 이거 사실 별거 아니고 좀 신기한 그 조사 결과 같기도 한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씁쓸한 지점이 보일 것만 같은 맞아요.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지금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고금리의 고물가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점점 복권을 구매하는 성향도 옛날과는 다르게 생존형 구매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중산층이라고 해서 저 명품백 하나 갖고 싶은데 로또로 한번 5개 사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 집이 필요한데 집에 집 살 돈을 조금 보태야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 교육비에 좀 보태 써야 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복권을 사야겠다라는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등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복권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막 1등 당첨점이다 이런데 주말에 가보면은 줄이 막 100m, 200m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로또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이거 정말 너무 느끼는 게 저희 이제 그 BKJN 샵에서 그 남대문 시장 쪽으로 그 맞은편 거기에 로또 1등인지 2등 뭐 몇 번 당첨된 집이 있어요. 거기 진짜 줄을 거의 매일 서 있으시고, 저는 방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김밥 사러 갔다 왔는데 금요일에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요? 그게 그렇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요행이나 아니면은 좀 횡재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복권을 산다라는 얘기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일 것 같아요. 네, 저도 통계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중산층이 이 복권에 엄청나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뭐 중산층은 막 살아가는데 당장 내일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이런 이제 분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권을 구매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내 유일한 삶의 기회다. 그리고 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드러났어요. 그러면 중산층이 왜 이런 욕망을 가지고 또 이런 꿈을 꾸고 매주 복권을 사는지를 좀 들여다볼 만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중산층이 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네, 그 최근에는 막 복권 뭐 1등 된다고 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풍문으로 들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등 되면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이 21억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지출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2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세금 내고 해도 살 수 있는 거네요. 좀 빠듯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 중산층의 욕망이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 집을 사는데 당첨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맞아요. 뭐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이 이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사용한 어떤 비중 중에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출금 상환,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님과 주변 가족 돕기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람들이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에 당첨금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긴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로또가 대세로 자리 잡기 이전에는 정말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정말 주요 복권 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복권 이름이 주택 복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노력 혹은 뭐 인내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복권으로 좀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복권의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서울에 아파트 집 한 채도 빠듯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인생 역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산층 5가구 중 하나가 이번에 적자 살림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 4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이 18.2%였고 3분위 가구의 17.1%도 적자 살림을 했다고 해요. 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산층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애초에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맞아요.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돈인가라는 굉장히 비장한 제목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벌면 사실 고소득 가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겼다고 해요. 오직 2.9%만이 자신을 상층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니까 통상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7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의 12.2%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산층 내에서도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보는 어떠한 기준 혹은 그 경제적으로 숫자로 보는 기준 요런 거 말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살면서 느끼는 그리고 그러면서 형성한 기준에 따르면은 중산층,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벌어야 될 돈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중산층의 기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보고서가 이 높은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기대 수준을 형성하고 또 그런 허상에 기대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그만큼 사회적인 갈등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과대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정책이 뭐 3분위, 2분위 물론 본인들의 삶이 뭐 본인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4분위, 5분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책이 좀 뭐랄까 힘을 받아야 될 때에 네. 이들의 목소리가 과대표되면 어떡하냐라는 지적이 이번 보고서를 바라본 전문가들의 이제 그 우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산층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산층 자체가 그 포션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또 그것대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중산층이 어떤 경제에서 한 국가의 경제에서 허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게 경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우리 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상층과 하층만 늘어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가 없다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대립 그리고 굉장히 소모적인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과제 심층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중산층을 복원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늘려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당면한 과제를 풀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서 중산층이 복권을 산다. 네. 내 삶을 그냥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요. 내가 중산층이어도 실제 중산층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복권에 더 기대고 싶은 그런 희망을 걸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은 좀 씁쓸한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어서 복권을 산다고 답한 비율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삶의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복권을 산다는 비율도 꽤 높았어요. 근데 사실 복권이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그만큼 복지 재정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2년에 복권 판매액이 무려 6.4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로또에 희망을 건 돈의 네. 그 규모가 6조. 네, 사람들의 그 희망이 섞여서 만들어낸 돈이 6조 원이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절반은 이제 당첨금 지급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등의 복지 사업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구매한 복권 비용은 뭐 한 7,200원, 300원 정도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는 이 복권으로 인해서 모인 돈이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복권 기금이 작년 여름에는 이제 고효율 에어컨을 무상 설치해 주는 데 쓰였고 또 저소득층 학생 7,000명에게 이번에 장학금을 주는 데 사용된다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복권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수익금은 좋은 데 써야지, 안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그 사행성을 아유 좀 그쵸. 조장한다 이런 네.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는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시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최근에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 적정 게임당 금액을 1,2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당첨금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인상하게 되면 이 복권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실인데 이거를 올려버리면 서민들의 어떤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1,200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다 네네. 보면은 밑에 정말 이상한 거 많이 광고 아 붙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이 로또 번호를 예측해 아. 준다는 광고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 아니, 나는 정말 그거를 믿게 되는 그 마음을 이해해 보고 싶어. 그게 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왜 믿게 되냐면 네네. 당첨 안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해요. 일단 예. 얘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페이백을 주겠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너 뭐 손해 볼 거 없다. 믿질 거 없다."라고 해 놓고 이제 돈 갖고 튀는 거죠. 예. 정말 그니까 정말 예. 그 악질이네요. 희망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이거 마술사 최현우가 하던 거잖아요. 예. 그쵸. 사실 근데 이게 지금 피해 신고 접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658건이 접수가 됐는데 전년에는 140건이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4.7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네네.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고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그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복권을 누가 사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중산층 혹은 조금 더 중산층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더라라는 우리 혜림 씨가 가져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씁쓸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잘 살고 싶어. 부자가 되고 음. 싶어. 혹은 내 삶이 훨씬 나아졌으면 좋겠어라는 이 욕망 있잖아요. 네. 이 욕망도 복권이라는 이름 앞에서 약간 양극화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뭔가 실제로 많이 부족하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곤궁이 닥쳐 있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욕망, 희망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늘 뉴스는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산층 복원이라든지 또 사회 이동성 향상 등의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겠죠. 이 복권 당첨되는 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복권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건 이런 확률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복권을 대체 누가 사나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정책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요. 위크엔드에서 만나요.